안녕하세요. 국어 백승훈입니다. 네, 예상한 대로 단대를 배정 받으셨든 혹시 예상을 좀 벗어나서 배정을 받으셨든 이번 주 다음 주는 되게 고려할 게 많고 계획할 게 많으신 주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브로셔 좀 펴주시고요. 무서운 소리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 1학년 초반에 형성된 어떤 성적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권부터 하위권의 어떤 그런 계층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이전의 설명회부터 첫 시험의 중요성을 굉장히 역설해온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첫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정말 많이 분석을 했고, 여기 있는 어떤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좀 오신 것 같은데 100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계획을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혹시 감흥이 좀 되신다면 수강하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휘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19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되게 불수능이었어요. 갑자기 국어 1컷이 83점까지 내려가는 불수능에서 전과목에서 많이 틀리지 않아서 수능으로 입학을 했고요.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어 교사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 이제 과외나 개인 수업을 막 100명 넘게 하다 보니까 좀 사교육적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드릴 게, 작년 2학기 시험부터 제가 1학년 내신 런칭을 했어요, 단대국어를. 근데 한 번의 시험만에 수강생이 230%가 늘었습니다. 당연히 첫 시험이니까 학생들이 절 잘 몰라서요. 1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갈 때는 3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나 다 도와주셨겠지만 애들이 생각보다 예민해요. 대치 애들은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료도 판단할 줄 알고 나름 강의력도 판단을 할 줄 아는 애들이 갑자기 시험 한 번만에 30명 이렇게 왔다는 건 그래도 저의 클러치 능력이나 어떤 강의력을 나름대로 인정받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애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타가 되냐 마냐라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자신감이나 약간 어떤 소망보다는 제가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제가 이타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는 1학년을 이제 1학기부터 쭉 끌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보시는 자료에도 좀 있는데요. 제가 이 분석 얘기를 여기서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유의미한 지점만 짚어드릴게요. 대신에 지금 여기 같이 자녀분이랑 오셨거나 아니면 집에 계시더라도 자녀분이 같이 한번 제가 드린 자료를 한 번쯤은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3월 딱 내신 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지금 다니시는 국어학원 말고 플러스 알파로 국어 내신을 준비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준비할지 제 자료랑 말을 참고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이 화면은 많이 참고하실 건 없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서정갈래, 그러니까 시라고 하죠. 서사갈래, 보통 소설을 의미합니다. 두 개가 나름 고루 출제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독서는 그렇게 세부 갈래를 나누기가 힘들어서 부교재에서 출제가 얼마나 됐는지 정도만 담았는데, 이렇게 부교재 출제 비중이 높다는 건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합니다. 문법에서는 품사랑 문장 성분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기본기 같은 거거든요. 다른 단원에 전부 다 쓰일 법한, 근데 이거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묶어서 출제를 해버립니다. 자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안 높은 걸 공부해본 자녀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기본기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 체화하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2월부터 3월 전에 그 한 달 사이에 문법을 좀 공부한다면 품사랑 문장 성분을 하고 들어가는 게 너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이 얘기는 한번 자녀분이랑 집 가서 정독을 해주세요. 어떤 얘기냐면 문학 작품은 어떤 것이 나왔고 부교재에서는 어떤 것이 나왔고 출제 특징은 이렇다 정도인데, 역시나 2월부터 3월에 선 대응이 필요한 게 있다면 자녀분이랑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각 문제별로 이렇게 분석이 다 들어간 건데 유의미한 얘기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난이도 상 지문에는 노란색이 잘못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상 지문에는 제가 표시를 노란색으로 했는데 2지문뿐입니다. 나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이 정도면 변별력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문을 제가 상으로 해봤지만 2지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문제. 그렇다는 건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종합을 하면요. 평이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5등급제에서 1등급은 10%까지잖아요. 근데 100점이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나와서 1컷이 100점에 수렴합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 시험이에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100점이 10%를 넘게 나온 거예요. 30명이 넘게. 그럼 사실 1컷이 100인 거예요. 하나만 틀리면 2등급이 내려가 버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5등급제에서 2등급이 섞여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2등급이 하나 섞이는 순간 이치안이 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 입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러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쉬우니까 방심해. 그거 아니죠. 왜냐면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 거면 오히려 대응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나름 30명도 반에서 10반이라고 치면 3등을 해야 30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반에서 3등을 해야 돼요. 국어를 1등급을 하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쉽지만 1등급을 맞지는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꼭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부교재가 어떤 걸 쓰시는지 좀 미리 알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단대국어는 올림포스라는 부교재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부교재 그걸로 거의 다 진도 나가고요. 심지어 시험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올림포스 선지나 해설지를 변형했다는 게 느껴지는 것도 많아서 그래서 수업은 부교재와 학교 필기를 잘 녹여서 해야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주는 자료나 문제들은 그렇게 올림포스나 부교재를 변형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시험 기간 동안 제가 준 문제를 모아보면 한 1072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변형 문제를 만드는 거 한 300~400문제는 꼭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2학기 넘어가면 한글 맞춤법이랑 중세문법이라는 게 나와요. 학생들이 보통 중세문법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역시나 2월에서 3월 넘어갈 때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올해죠.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는 방학에 중세문법 정도는 한번 꼭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하에 제가 완벽한 대책을 세웠는데 어떤 대책이냐면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한번 들어주세요. 크게 보면 스텝 2까지는 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스텝을 나눠야 되냐면 애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고 심지어 100점을 맞는 애들도 비슷한데 생각보다 남자애들이 학기 초반에는 약간 힘을 빼고 하다가 시험이 다가올수록 좀 빡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엔 초반에 이렇게 개념 수업하고 나중에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건데 문제풀이 단계에서만 힘을 주면 어떤 오점이 발생을 하냐면 틀려도 틀린 원인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완벽히 외웠다는 가정이 있으면 틀렸을 때 아는 거에서 나왔지만 응용이 부족하구나 혹은 워딩 처리라고 하죠. 이런 배운 내용을 이렇게 선지를 바꿔서 내서 틀렸구나가 되는데 어떤 학생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이 자식이 틀렸을 때 원인을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초반에 개념 수업할 때 네가 잘 외웠니? 라는 걸 제가 눈으로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클리닉을 조교가 있음에도 제가 다 직접 합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 지금 작년 1학년 애들 시험 준비할 때는 금, 토 합쳐서 14시간 정도를 매주 했어요. 그냥 애들을 다 불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꼭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네가 암기가 제대로 됐니? 라는 건 자료나 제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해줘야 되고 그게 확실히 된 게 보이면 물론 학생 한 30~40명이 다 따라올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암기에 빵꾸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는 양질의 문제로 양치기를 해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시각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초반에는 이런 주석 교과서나 OX나 이런 밑줄 친 것들로 확인을 하고요. 이 교재는 지금 이 화면으로 봐서 티가 안 나겠지만 밖에 좀 쌓여있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제 자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실장님들이 좀 보여줘야 된다고 제 자료를 쌓아두셨는데 되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얘는 암기를 위한 들고 다니라고. 네, 뭐 2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꼭 많이 쳐서 확인을 하고요. 클리닉 같을 때 왔을 때 이런 시험지를 가볍게 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암기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교재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그게 이제 암기가 다 됐다고 가정이 되면 이제 이런 양질의 문제들을 꽂아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웬만하면 다 200페이지가 넘는 건데 거의 매주 제가 이런 책을 찍어 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모의고사는 어떤 방식이냐면 보통 1주차에 수업을 만약에 들었어요. 문학작품을 2개 들었다고 치면 그 수업이 끝날 때 시간을 좀 초과하더라도 그 문학작품을 담은 모의고사를 무조건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도를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실무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날 본 내용은 그날 끝날 때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대가 나오고 그러다가 진도가 전부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수업 직후에 본다는 직후 모의고사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직후 모의고사랑 전범위가 들어가는 실전 모의고사는 완전히 구분이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강사들이 조교진을 시켜서 문제를 공급을 받지만 저는 성향상 어떤 노력상도 있지만 성향상 이런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 직접 제작합니다. 보통 실전 모의고사 6회 이상 나가는데 문제로 치면 150문제 정도를 제가 다 직접 제작을 해요. 단대보고 시험지를 옆에 켜놓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표지는 학원에서 해주신 건데 아직도 부끄러워가지고 잘 못 꺼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반복이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동고나 휘문고 같이 어렵고 응용이 필요한 데는 반복보다는 심화가 중요하지만
단대부고 같이 기본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시험들은요, 진도를 생각보다 빨리 빼고 반복을 해줘야 돼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애들 특성이 1, 2주차보다는 점점 열심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선생님을 만났다? 예를 들어 직보 전날까지 진도를 나간다 하면은 1, 2주차는 반복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은 한 4, 5주차 정도의 진도를 생각보다 빨리 끝내고 6, 7부터는 반복 및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편이고요.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정도 더 진도를 땡겨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빨리 반복을 하도록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는요, 이것도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신을 하면서 어떤 걸 바꿨냐면, 저는 숙제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숙제라는 건 알아서 하는 거고, 네가 숙제를 안 했다는 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반증인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라는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꼭 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생각보다 전 과목 학원을 다니면 숙제에 치여요. 뭐 통과 숙제, 한국사 숙제, 수학 숙제 하다 보면 숙제가 곧 공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국어 숙제를 이번 주에 안 했다? 그 학생은 그 주에 국어 공부를 0시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숙제가 많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널 왜 챙겨야 돼라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는 그 학생의 그 주 순공 공부 시간이 국어가 0시간이 돼버리는 대참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먹었고 그렇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야간 비대면 인증 제도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만약에 수업이 10시에 끝나면 저 엄마가 오래요. 막 아빠 생신이 막 10번 있어요. 동시에. 그렇게 가면 제가 학부모님한테 꼭 전화를 해서 야간에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라, 어떻게든 인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적대가 잘 안 나오고 그럼 저한테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꼭 숙제는 그 주에 끝내도록 같이 합의를 해서 학부모님과 소통을 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클리닉은요, 대박인 사실 이것도 자랑하라고 지금 직전에 들었는데, 제가 그냥 클리닉을 무조건 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게 실제로 기말고사 클리닉 관리표인데 애들이 자발적으로 보통 30명 중에 25명이 옵니다. 사실 클리닉을 숙제 안 해서 불러도 잘 안 와요, 진짜로. 근데 제가 약간 젊고 꼭 오면은 떠들어주기도 하고 뭐 자꾸 뭘 사줘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정말 30명 중에 25명이 아무 얘기를 별로 안 해도 자꾸 옵니다. 와서 저는 추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애들이 한 3, 4시간 왔다 가기도 하고, 와서 혹시 저 국어 다 했는데 수학해도 돼요? 이런 애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클리닉은 자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딱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주 오면 좋다. 난 추가 문제도 만들어 놓을 거고, 클리닉을 저는 길게 열어놓기 때문에 수강생이 한 40명이라고 쳐도 동시에 그 교실에 있는 학생은 10명에서 15명 내외거든요. 그럼 제가 한 명씩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주면 내가 너 약점을 파악해 줄 수 있으니 오면 좋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애들이 와봐요. 안 오던 애들도. 근데 오면 좋으니까 계속 오는 효과가 있어서 후반부로 가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있는 학생분이 저랑 수강을 하게 된다면 클리닉에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전화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되게 먼저 전화를 이렇게 드립니다. 실제로 기말 기간에 제가 전화를 다 돌렸던 건데 30분께 한 날에 전화를 드리면 당연히 그 소중한 자녀분들이 전화기 때문에 전화 엄청 오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전화만 앉은 자리에서 한 6시간 동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잡을 때는 꼭 시험 기간 중에 하루는 날 잡아서 모두에게 전화를 한 번은 드리는데, 당연히 그 전에도 문자 소통이나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전화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험 2주 전쯤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일단 전화를 다 드리는다는 사실이고요. 네, 제가 약간 성적대나 어떤 피드백 같은 문자는 조교 대신에 제가 직접 보냅니다. 제 번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맨 왼쪽에 카톡은 질문한 사실인데 애들이 다행히도 절 아직 어려서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새벽이든 언제든 되게 질문을 편하게 하고요. 저도 뭐 그렇게 딱딱하게 답장하기보다는 애들이랑 소통할 때는 정말 이응이응도 보내고 되게 편하게 소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질문도 막 오긴 해요. 옷을 어디서 샀냐라든가 이상한 질문도 오긴 하지만 그런 유대 관계도 제가 잘 이용하면 좋은 효과가 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나온 자료들을 모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나갈 때 책상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한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게 한 시험 기간에 나간 자료들을 모은 거예요. 그냥 중간 기말을 합친 게 아니라 기말고사라는 한 달 수업으로 치면 7회잖아요.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나간 자료들을 모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자료들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적중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작년 기말에 이렇게 주격조사 찾았으니 이런 문제가 정말 똑같이 나왔고 답도 똑같이 적어야 됐는데, 이건 자랑하기 부끄러운 게
막상 강사가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적중으로 만들다 보면 얘기 안 한 내용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 입에서 한 번쯤은 나왔을 거고 학교 선생님 입에서는 한 번쯤 나온 얘기를 애들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고 저도 얘기를 안 한 사실은 시험 문제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사는 내가 적중을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정해진 내용들을 난 잘 전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적중한다는 사실은 다 그렇게 비율로 치면 100%가 됩니다. 네, 그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사실들을 모으면 이렇게 되지만 그건 자료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 단대 국어 개강 시간입니다. 지금 2회차로 잡아놨고요. 이틀로 잡아놨어요. 수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잡아놨고요. 수요일은 6시부터 일요일은 오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한 사실인데 조만간 풀이 단대 아마 특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문법으로 현대문법으로 2회를 잡아놓은 특강이 있을 거니까 그 자세한 일정이나 그런 것들은 뒤에 나오시는 실장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네, 틀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나가면 전교 1등과 전교 100등의 차이를 또 내신하면서 발견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전교 100등은 어떤 문제를 풀든 시험을 풀든 틀렸다는 거에 당황하지 않아요. 전교 1등은 어떤 애들이냐면 제가 문제를 잘 내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문제 오류랍시고 들고 와요, 눈에. 그럼 제가 논리적으로 꺾어주죠. 이건 내가 이런 식으로 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견이 갈릴 여지가 없다라고 제가 꺾어줘야 애들이 돌아가는데 전교 50등 벗어나는 애들은 맨 뒤에 앉아서 시험지 8문제 틀려도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지 대충 가방에 추셔놓고 갑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한 문제 한 문제 틀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저는 전교 1등이든 100등이든 제발 틀릴 때 억울해해라 라는 뉘앙스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교 1등이 되고 싶거나 만들고 싶으시면 제발 한 문제 틀릴 때 좀 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줄어드는 기간이 되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틀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